블랙보드에 한번 읽어봤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가 그 문제에 물을 수 있어요. 세 번 친구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기에 조금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 최소화 문제인 경우에 일단은 표준형으로서 만들어야 되더라. 그죠? 자, 우리 책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책마다 설명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최대화 문제를 기본형, 스탠다드 폼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최대화 문제로 이렇게 바꾸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00x에 마이너스 160y가 되고,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것입니다. 5x 더하기 3y에 이게 105보다 크거나 같아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빼야만 등호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v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요. 또 2x 더하기 4y 또 u 더하기 w가 70, 그리고 x, y, t, u, v, w가 0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적거나 같아 할 때는 그냥 더하기 t 하자마자 바로 배고가 됐기 때문에 항등행렬을 바로 만들 수 있었죠. 여기도 더하기 u에서 어떤 값 항등행렬을 바로 만들었죠. 지금은 v하고 w가 없으면 항등행렬을 만들지를 못해요. 항등행렬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항등행렬이 아무래도 값을 읽기가 쉽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빼기이기 때문에 요 더하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요 v하고 w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공변수라 그래요. 인공변수.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rtificial variable. 그죠? 왜 인공변수냐? 우리가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VW 원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몇몇 학생이 질문한 게 이걸 질문했어요. 왜 VW가 바로 답을 저기 105, 70으로 바로 읽을 수 있느냐. 그죠? 그걸 제가 설명하면 일단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심플렉스 표로 만들어 봐요. 심플렉스 표로 만들어서 그럼 설명할게요. 심플렉스 표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은 x, y, t, u, v, w 하고 요 개수들을 다 쓰겠습니다. 5, 3,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 1에다가 0. 그죠? 그리고 여기 105. 여러분 집에서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60, 0, 0, 마이너스 m에다가 z. 첫 번째는 v하고 w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심플렉스 타블로, 심플렉스 표라 그래요. 심플렉스 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등행렬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식이 두 개의, 그죠? 식이 두 개의 변수가 몇 개냐 하게 되면은 변수가 모두 몇 개죠? 6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4개의 값을 내가 마음대로 정해야 돼, 사실은. 4개 값을. 그죠? 자,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 값을 만약 0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 연립을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를 내가 0으로 해버렸다. 그럼 여기 다시 연립을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x, y, t, u를 0으로 해버리면은 나머지 식이 어떻게 돼? 바로 이룰 수 있죠. v는 105. 그래서 w는 70. 그래서 우리가 항등행렬의 위치를 유심히 살피는 이유가 바로 값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이거 싫다는 사람은 다시 연립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다 할 때는 이쪽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이때는 v는 105, w는 70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원래는 최소값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면서 최대값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에다가 x 마이너스 160에 y 마이너스 m에다가 인공변수 v 마이너스 m에다가 인공변수 w 했는 것이 z가 되는 경우죠. 그죠? 자, 우리의 표준형은 최대화 문제예요. 이 값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수들이죠. 인공변수. 그래서 그 놈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m을 줬다는 말은 빅m 방법을 해가지고 큰 값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하고 보면은 우리 그 다음 하기 위해서 이놈을 먼저 0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행, 그죠? 원래 있었던 세 번째 행에다가 요 첫 번째 행에다가 m을 곱해서 더하면은 m 마이너스 없어질 겁니다. 또 두 번째 행도 역시 m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죠? 요 결과도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뒀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고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5, 3, 마이너스 1에 0에다가 1, 0, 105 그리고 2, 4, 0, 마이너스 1에다가 0, 1, 70 그 다음에는 7m 빼기 200 좀 협소하죠. 여기 좀 약간 아래 적을게요. 7m 빼기 160 그리고 마이너스 m 0, 0 z 더하기 175m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 0을 이제 만든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 지난번 배웠던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모든 값이 음수다 또는 0이다 할 때 그때 최적화가 돼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이제 음수 아니죠. 양수라는 말은 이 값은 우리가 그만큼 더 계산할 수 있다는 경우죠.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요? 7m 빼기 160이 더 커요? 7m 빼기 200이 더 커요? 7m 빼기 160이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이놈이 새로운 후보로 들어가는 경우죠. 누가 나가느냐? 양수값 중에서 기울기를 비율을 구하면 3분의 105 그죠? 3분의 105라는 값하고 또 하나는 4분의 70 그죠? 이 중에서 어떤 값이 더 적냐 하게 되면은 요 중에 미니멈 값은 바로 얼마예요? 3분의 105 얘는 얼마죠? 30 자, 미니멈 하면은 35고 여기는 2분의 35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4분의 70이 더 적은 값이 된 경우죠. 그래서 나가는 변수는 이제 이 변수가 나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가 되죠? 요 값이 바로 피봇 엘리먼트가 되는 경우죠. 가장 기본 요소.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얘를 이제 1로 만들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해서 오라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안 해온 친구들도 나머지 로직은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음수가 되게 되면은 끝이 나게 돼요. 음수나 0이 되는 경우에.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문제는 최대값 문제만 낼 겁니다. 알겠죠? 이미 지난번 약속한 대로. 그렇지만 최소값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경영학에 주로 다루는 문제 두 가지입니다. 비용의 최소와 이익의 최대화. 최소화 나왔다 하더라도 푸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렇게 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빅 M이라는 것을 이용하더라. 왜 이용하느냐? 인공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공 변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없애고 나서 이제 푸는 것은 순차적으로 풀게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꼭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다 적어 놓을게요. X, Y, T, U, V,
W, 그 다음에 여기는 V하고 W. 그죠?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Y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 뭐가 나가야 돼요? 들어오면서 이제 W가 나가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한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답은 어때요? 답은 결국 똑같아요. 그죠? 답은 역시 왜냐하면 제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문제를 제가 이용한 거예요. 답은 역시 X는 15하고 Y는 10이 나올 텐데.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심플렉스 보여드릴 때 원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 제가 보여드렸죠. 꼭지점 이동하는 경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이동하냐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 최대화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최소화 문제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이 값보다도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더 커야 되고, 이것보다도 더 커야 되고, 그리고 X도 0보다 커야 되고, Y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feasible region이 달라지는 경우죠. 예전은 지난 문제 여기가 바로 feasible region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feasible region이 되는 경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해당하는 영역이 달라진 거죠. 맥시멈일 때는 이 상태에서 풀었고, 그죠? 최소화 문제는 이 안에서 풀어야 돼요.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보다 크고, 요거 위에, 여기 위에,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요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우리 목적함수가 뭔가 몰라도 이렇게 목적함수로 주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답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점점 작아지더라도 얘를 벗어나 버리면 답이 안 되니까 역시 꼭지점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꼭지점에서. 자,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옮겨가느냐. 여러분이 이제 스텝을 풀어서 제대로 한지 확인하려면은 처음에는 여기 0에서 출발해요. XY가 처음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해보시면은 요렇게 갔다가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로 와서 우리 원하는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찾았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가 왜 동일한 문제를 드렸냐면은 여러분이 같은 문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화 문제하고 최소화 문제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 나름대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최대화, 최소화 문제, 첫째 차이점 굳이 말하게 되면은 feasible region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화 문제는 어떤 값을 더해서 등호를 만들었더니만 그 더한 값들이 바로 항등 행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최소화 문제는 빼야 되기 때문에 뺐더니만 항등 행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등 행렬을 만들어야만 값을 읽기 쉬우니까. 그래서 항등 행렬,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답을 바로 찾기 위해 가지고 항등 행렬을 추가로 더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가 인공 변수라 그러고, 인공 변수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큰 값을 여기다 주게 되면은 그놈을 빼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 이놈이 워낙 빨리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죠? 이걸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회귀 분석은 이제는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회귀 분석 문제 한번 보면은 이 회귀 분석은 사실 영어책에는 없고 우리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경영 통계에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천마 기업이 월 매출액을 추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 매출액은 광고비 지출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 지출액하고 선행 관계가 있더라. 그죠? 그럴 때 과거 자료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값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게 되면은 예제 14일은 하나 더 복잡해요. 이때는 매출액이 광고비 지출액하고 판매 원수, 독립 변수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이 보통 풀듯이 연립해서 풀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회계 분석 과목을 듣게 되면은 이걸 행렬로 풀 수 있는 경우예요. 행렬로 푼다는 말은 꼭 직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곡선 형태로 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자, 여기도 한번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은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정수 변수 있다 그러면은 과거의 관찰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가정합시다. 여기는 이제 매출액이죠. 그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런 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맞죠? 그죠? 관찰치를 잘 설명하는 직선을 만들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절편을 알면은 우리가 원하는 회기 모형의 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직선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x, y인데 보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형태로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2차 함수니까 y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bx 더하기 cx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변수가 세 가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마 아이디어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각각의 값에서 이 추정된 직선까지의 거리의 합을 가장 적게 해주는 그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편미분 아이디어가 쓰이는 경우죠. A하고 B를 찾아야 되는데 A에 관해서 편미분, B에 관해서 편미분 하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곡선이다. 편미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A에 대해서 편미분,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접근하냐면은 행렬로 접근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적어놓은 부분은 여러분 블랙보드를 보고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이해됐을 거고 혹시 공부를 미리 못해왔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꼭 한번 비교해서 최소값까지 완전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에 가서 해보기 바라고요. 자, 회기 모형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기 모형 아이디어는 주어진 관찰치들을 가지고 이런 선을 그은 다음에 그럼 제가 새로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한 직선을 가지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값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요 부분. 요 부분은 굳이 쓰면은 x 값은 xi가 되겠죠. 살짝 새로운 값에 대해서 또 여기는 yi가 되겠죠. 그리고 요 선상에서의 값을 읽었다 그러면 선상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yi의 해시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관찰치하고 우리가 구한 선의 차이, 거리를 가장 적게 해주는 A하고 B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yi에서 yi 빼가지고 그냥 더해버리면은 어떤 값은 위에 있고 어떤 아래에 있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가 다 0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이제 얼마나 벌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아래위로 상쇄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시그마 yi에다가 그죠? 얘가 바로 뭐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xi니까 a-bx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합을 s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죠. 여기서 뭘 찾아야 되죠? a하고 b를 찾는 경우죠. 그죠? 자,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a는 뭐고 b는 뭔지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s를 최소로 하는 그런 a, b를 찾아야 되니까 최소로 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미분을 해서 0을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는 편미분합니다. s를 a에 관해서 편미분. 여러분들 편미분을 배웠으니까. 그죠? 자,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b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죠? 참고로 여기는 i가 다 첨자 다 걸려 있는 경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되죠? 하면은 시그마 yi-a-bxi에다가 2 빼기 1 해서 1이 딱 되었어요. 속의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속의 부분을 미분하는데 a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다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예요. 뭐만 남죠? 마이너스밖에 남지 않아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놈이 0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 관해서 편미분하겠습니다. s를 b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시그마 y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속의 부분을 b에 관해서 미분해요. 그러면은 b에 관해서 할 때는 얘가 상수, 얘가 상수예요. 요거 미분은 어떻게 되죠? b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i 되죠. 맞죠? 요거 b에 관해서 미분해 보세요. 요걸 b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요것만 있잖아요. 마이너스 xi. 그래서 마이너스 있고 xi는 여기에 적어야 돼요. 왜? 첨자 i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만족시키는 A, B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풀어헤쳐 볼게요.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그냥 나누어 버리면 식은 간단하게 요 파트하고 요 파트밖에 남지 않아요. 한번 풀어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그마 i에다가 yi. 맞죠? 그죠? 그리고 개수를 우리 n개에다 가정합시다. 관찰치를. 그럼 a는 몇 개 있죠? n개. 그리고 어떻게 되죠? b에다가 시그마 xi. 얘가 0. 여기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xi, yi. 그죠? 그리고 a에다가 시그마 xi. 그 다음 어떻게 되죠? xi 두 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xi 제곱. 얘가 0이 되죠. 요 두 개 풀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변수 두 개, 식이 두 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오른쪽에다가 요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기술하냐면은 변수는 왼쪽에 상수는 오른쪽에다 모으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뭐가 변수죠? A하고 B가 변수죠. 자, 변수를 한쪽에 모으면 이렇게 되죠. AN 더하기 B에다가 시그마 i의 xi. 얘가 시그마 yi가 되는 경우죠. 두 번째 어떻게 되죠? A에다가 시그마 xi. 그 다음에 B에다가 시그마 i의 xi 제곱. 얘가 뭐가 됩니까? 하면은 시그마 i에다가 xi, yi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보통 푸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반적으로 연립해서 풀어요. 그죠? 여기서 내가 야, A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없는 N을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 없는 시그마를 곱해줘요. 그 빼는 게 원칙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런 일반적인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렬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죠? 행렬로 바꾸면은 여러분 회귀분석 책을 공부하게 되면은 모든 게 그 행렬로 많이 다루어요. 왜? 일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요 부분은 그냥 지우고 아주 좀 남겨둘게요. 행렬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수가 A, B니까 이렇게 되겠죠. N 시그마 xi 그리고 시그마 xi 그리고 시그마의 xi 제곱. 이게 바로 우리가 AX는 B를 할 때 A가 되는 거고 여기에 A, B가 있는 경우죠. B는 뭐가 되죠? 오른편에 있는 시그마 yi 그 다음에 시그마 xi, yi죠. 다시 말해서 AX는 B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역행렬 구해가지고 우리 시험 때 다루는 문제니까 어떻게 풀면 되죠? X는 항상 A의 역행렬 곱하기 B이기 때문에 이걸로 풀 수 있는 경우죠. 변수가 많아지고 식이 복잡하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A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세 번 미분하는 것이니까 A가 좀 더 복잡하겠죠. 그죠? A에 관한 미분, B에 관한 미분, C에 관한 미분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렬로서 풀었을 때 그 값하고 보통 책의 값들이 다 틀려요. 책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중심을 잘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구나. 왜? 변수가 두 개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변수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AX, B는 불변이죠. 단지 뭐가 변합니까? X가 A, B, C면은 X가 좀 더 길어지죠. 벡터가. 여기도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런 차이일 뿐이지 A 역행렬 구하는 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리고 여러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칠 텐데. 오늘 공부한 중에 우리가 시험에 꼭 내는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선형계획법, 최대화 문제,
플러스 최소화 문제일 때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는지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소화 문제일 때는 일단 최대화 문제로 바꿔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최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항등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를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 변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인공 변수이고 그놈은 결국은 필요 없기 때문에 큰 m을 개수를 붙여가지고 결국은 0으로 날려버린다. 써면 되는 거예요. 말로. 아시겠죠? 그 문제 나왔다 할 경우에.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내가 행렬을 제대로 이해했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자, 역행렬 어떻게 구하죠? 행렬식분의 수반 행렬. 수반 행렬 어떻게 구하죠? 여인수 행렬의 트랜스포즈. 그죠? 여인수 행렬의 전치. 여인수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 성에다가 그 다음에 mij. mij가 뭐죠? i 행과 j를 빼고 나서 구한 소행렬식이다. 이런 스토리를 딱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역행렬이 뭐냐? 행렬식분의 그 다음에 수반 행렬이다. 그건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죠? 시험 때 나와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반 행렬이 뭐지? 하면은 여인수 행렬의 전치시킨 행렬이다. 그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빨리 다 적은 친구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두 개 때는 더 쉽죠? 행렬식이 우리 바로 외운 대로 1 곱하기 그다음 빼기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내가 굳이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해도 돼요. 여기에 여인수 A 원문이 뭡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1 플러스 1승에다가 1행 1을 빼고 남아있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행렬식이 바로 시그마 i xi 제곱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꼭 한번 그 제대로 해서 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제 기말 시험은 시간이 절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75분 동안 풀지만은 문제는 6문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 2문제. 그죠? 그것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냥 푸는 것이고 나머지 4문제는 큰 문제 속에 작은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선형계획법 제가 어떻게 묻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스탠다드 폼으로 적어라. 그죠?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 심플렉스 표를 완성하시오. 그렇게 풀겠죠. 순서대로. 여러 가지 문제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프로 표시해봐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반드시 심플렉스는 어떻게 되죠? 꼭지점만 움직여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많이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소비자 잉여라든지, 그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 문제. 그것도 여러분 개념을 잘 잡아야 되죠? 생산자는 요 값에도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주네? 그만큼 내가 또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특히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2번 미분했을 때는 2번 미분해서 첫 번 미분한 것이 0이다 하는 말은 최소 최대만 알려주는 거예요. 2번 미분해서 0이다 하는 말은 뭘 말하죠? 변곡점을 말해주는 경우죠. 그죠? 위로 오목하다가 갑자기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었다 하는 것이 바로 변곡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예만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함수를 정과에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를 그리는 문제를 그것도 계산 문제 제가 함수에 그냥 그래프 그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정과에 그리지 못한 그거는 부분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2분만 더 있다가 그 그래프를 정과에 그리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그죠? 그래프를 어떻게 정과에 그릴지 한 번도 설명 안 했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제 문제 나왔다 할 때 다 알긴 알아요. 그죠? 한 번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걸 하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게 우리가 한계 이윤이 주어졌을 때 약간 혼동해서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F를 미분하면 F'가 딱 돼요. 맞죠? 그죠? F가 이익이라면 F'는 한계 이익이 되죠. 한계 이익을 적분하면 뭐가 돼야 다시 이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계 이익을 적분하기 위해서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잘못해서 다시 F'를 F로 만들고 다시 F를 또 적분하려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F'가 바로 마지널 프라핏이기 때문에 그냥 F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프라핏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행렬식 아무리 복잡한 그 회귀 분석도 행렬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변수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변수 두 개, 세 개.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정과에 그리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하고 저하고 여러분과 같은 코드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정합시다. 자, y는 x의 3성 더하기 2x제곱. 저는 쉬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문제 이렇게 딱 주어져요. 다음에 함수를 정과하게 그리시오. 그게 이제 두 문 중에 하나예요. 다음 함수를 정과하게 그려 한다 해서 막 초등학교식으로 x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그리는 게 거의 아니에요. 그죠? 우리 로직에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우선 미분해 봐야 되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은 3x의 제곱 그리고 4x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0을 만족시켰다는 값은 뭔지는 몰라도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죠? 여러분 또 지난번처럼 또 시험 때 인수분해 잘못해서 틀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1, 3이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죠? 2하고 2뭐 되나요? 어느 쪽에 마이너스 둬야 됩니까? 밑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에 더하기 6 됐을 때 정말 됐죠. 그죠? 실수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실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x제곱은 3인데 x가 더하기 빼기 3인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여기도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에다가 3x 빼기 2가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는 얼마죠? 하면은 3분의 2. 그죠? 뭔지는 몰라도 이 값에서 최대가 나오든지 최소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죠? 또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은 어떻게 돼요? 하면 6x 더하기 4가 0이다. 그죠? 이때는 x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뭐예요? 변곡점이 되는 경우죠. 어떤 행태인지 아직 몰라요. 어떤 행태인지는.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스케치 그래프를 정과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구간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또 빼기 3분의 2도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이 값도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중요한 값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 하나의 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가 또 하나 구간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까지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분의 2부터 무한대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F'의 부호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F' 양수라는 말은 인크리진 증가하는 형태예요. F' 음수다, 디크리진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분의 1이라면은 이것은 2차 함수고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걸 이해하면 되게 편하다 그랬죠. 그죠? 벌써 우리 알아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적다 할 때는 얘가 뭐가 됩니까? 하면은 양수가 돼요. 그죠? 자,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까지 가면은 계속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예요. 3분의 1을 넘어갔다 이때는 더하기.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명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그래프를 정과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F'를 저렇게 나타내고. 자, F2' 한번 해볼까요? F2'. 이건 왜 합니까? 하면 위로 오목한지. 위로 오목할 때는 F2'가 0보다 클 때예요. 아래로 오목하다 F2' 0보다 작을 때죠. 자, 하겠습니다. 자, 이놈이 참고로 0보다 크다 하는 말은 안 해봐도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더 클 때겠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더 클 때, 이때는 이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때는 우리가 더하기를 쓰지 않고 아예 그냥 편안하게 오목한 형태를 아예 표시를 하겠어요. 오목하니까.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F-하고 F2-를 반드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가지고 그림을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정확히 나타내야 되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때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그려야 되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요 첫 번째 요때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주실랍니까?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틀리면 안 돼. 똑같은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0.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주실래요? f의 3분의 1은 오늘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두 가지 문 중에 하나 내기 때문에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죠? 딴 거는 다 설명했고 요것만 제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설명한다 하는 말은 그래도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한 10% 이상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약속은 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3번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뭐 천천히 한번 해주세요. 그죠? 값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면은 같이 한번 해보게. 그죠? 여러분 계산할 때 절대 분수는 소수로 바꾸지 마세요. 그죠? 그대로 해가지고 딱 정리하는 게 편해요. 그죠? 행렬식 문제 꼭 나옵니다. AX는 B. 그죠? 순서대로 물을 겁니다. 행렬식을 구하시오. 그죠? 순서대로 여인수 행렬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수반 행렬을 구하시오. 순서대로 하나하나 물을 겁니다. 단지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저는 행렬식 물을 때 보통 숫자보다 변수를 쓰기를 좋아해요. 행렬을 A를 보니까 2, 3, 4, 5, 6, 7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2A, 0 이런 식으로죠. 기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갖고 그 기호를 가지고 조건을 할 수 있겠죠? 네. 혹시 누가 값이 나왔나요? f의 3분의 2가 얼마인지? 또 이 값도 하나 구해주죠. 이 f의 마이너스 3분의 2는 얼마인지. 그죠? 네. 변곡점도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값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네. 그죠? 네. 자, 우선 요거부터 제가 마크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에서는 값이 0이라고 했어요. 자, 0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3분의 2. 요 정도가 3분의 2인데, 자, 요때 값은 얼마인지, 3분의 1 때 값은. 우리 김우중 학생 3분의 1 때 값이 얼마예요? 여기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여기 원래 문제 집어요. 원래 문제. 그죠? 3분의 2의 3승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분의 2 빼기 8. 숫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값이 얼마 나오는지. 그날 계산기 꼭 가져와야 돼요. 네, 계산기. 나는 계산기 좋아서 함수 형태를 보여주는 계산 관계없어요. 가져도 돼요. 그죠? 가져서 함수 이렇게 생겼구나.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그죠? 그거를 또 하려면은, 계산기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함수 주어지지 않아요. 뭐 두드려도 함수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자, 연습해가지고. 좋은 계산기 역행렬 계산해 준다 가져와도 괜찮아요.
역행렬 원래 마음 편하죠. 학원에서 딱 치니까 역행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뭐 대단한 선배가 있다. 선배한테 빌려도 돼요. 역행렬 되는 계산기 있냐? 근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호 AP로 주어지기 때문에 역행렬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죠? 기호 AP로 주어지니까. 역행렬 AP로 주어져서 컴퓨터 구해주진 않아요. 그죠? 숫자일 때 안에서만 구해주는 것이니까. 자, 이제 우리 김은장 답이 나왔나요? 네, 얼마예요? 오, 좋아요. 27분에, 같이 적어보죠. 27분에 마이너스? 어이구, 250. 256. 어이, 굉장히. 그럼 대략 한 9쯤 되나요? 한번 여기 표시하면은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뭔지는 몰라도 엄청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죠? 여기 표시하죠. 요 정도 갑시다. 자, 여기 한번 적을게요. 뭔지는 몰라도 27분에 마이너스 256. 아, 숫자 좋지 않네요. 그죠? 자, 요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때는 한번 누가 또 한번 홍보라 학생 한번 물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얼마예요? 아, 27분에 마이너스 128. 27분에 마이너스 128. 조금 더 위로 올라왔네요. 그죠? 자, 요때는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있네요. 조금 더 위로 올라왔대요. 요 정도 합시다. 자, 요 값이 얼마냐니까 27분의 마이너스 128. 자, 그 다음 우리가 항상 제가 그림 그릴 때 신경 쓰는 값 절편이죠. 0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어디쯤 있나요? 얘하고 얘 사이에 있나요?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8을 가정합시다. 자, 이제 우리 그림을 그립니다. 자, 보세요. 변곡점.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죠? 잘은 몰라도 올라가다가.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런 형태로 그림 그리라 그랬죠. 이런 형태로. 맞죠? 그죠? 여기도 역시 이렇게 그림 그리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은 몰라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그죠? 위로. 그 다음 여기도 역시 같은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 틀렸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엎어진 모양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알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이거 정거에 찾고 싶다? 이거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는 경우죠. 여러분은 이 값도 정거에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변별력을 나타내는 문제로 제가 생각이 되어요. 그죠? 다음 함수로 스케치하라 하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런 형태네, 요런 형태 맞잖아요. 여기 요런 형태네, 역시 요런 형태잖아요. 여기 요런 형태네, 그죠? 여기 요런 형태.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변곡점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최대값. 여기는 최소값 되는 경우죠. 제가 문제 더 어렵게 내지는 않겠어요. 어렵게 내려면 이제 범위를 주어줄 수 있겠죠? 어디에서 어디 까지 마라. 그렇게 내지는 않겠어요. 알겠죠? 그냥 가장 기본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치할 수 있는지. 그죠? 오늘 여러분 이제 전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고, 혹시 누가 이 값 여기 어딘지 알겠다? 이거 금방 할 수 있죠. 우리가 늘 한 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우리 제일 먼저 값을 뭘 알았죠? 이놈 알았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2를 해가지고 1 내려와서 2는 2, 4, 2, 4, 8, 4, 8, 0 딱 됐네. 벌써 우리 알잖아요. 아, 그죠? x 마이너스 2가 하나 있었고, 이놈은 완전 제곱 형태네 보니까, 그죠? 지금 말대로 또 2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0, 2.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뭐가 되죠? 하니까 x에 더하기 2의 제곱 형태. 그래서 우리가 딱 원하는 형태 딱 되죠. 그죠? 여기는 이중근 2개 겹치고 여기는 하나 딱 나오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 꼭 집에 가서 또 이제 연습해 봐야 돼요. 시험 문제는 로그로 주어질 수도 있고 지수로 주어질 수도 있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편안한 함수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날 운명에 따라서 뭐가 주어질지는 그날 가서 이제 본다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는 선형계획부 문제와 그 다음에는 소비자 생산자를 고려한 그 문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행렬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 자, 혹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뭘로 푼다 그랬죠?
가우스 졸단. 역시 박수환 선생님. 가우스 졸단 푸는 거죠? 가우스 졸단. 네, 알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 자랑이 중요하죠. 제가 크레이머 룰로 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크레이머 룰로 풀라. 크레이머 룰의 좋은 점 뭐죠? 역행렬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건 행렬 10분에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잔잔한 문제를 여러 개 물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46개지만 안에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 여러분 시험 보면 똑 들어갑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어떤 책에 이렇게 나타내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타내는 책도 있어요.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죠? 증가하더라. 그죠? 감소하더라. 또 감소하더라. 또 증가하더라 보여주는 경우죠. 자,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약속할 편 이상 더하기 그 다음에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걸로. 2번 미분하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2번 미분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 2분만 시간 드리고, 그 다음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오늘 이제 수업 다 마치려고 그래요.